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불을 피운 흔적으로 까맣게 그을린 바닥, 취사와 야영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 위 주차장을 점령한 차들이 보입니다. 캠핑을 하러 온 차량들입니다. 먼저 캠핑카가 많고, 두 번째는 차박이 많고, 그리고 낚시 오는 사람들이 차박이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 꽉 찹니다. 그리고 캠핑카나 저는 장기 주차하기 때문에 오는 손님객들이 여기는 차를 주차할 수 없고 상인들이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없다. 캠핑 인구, 특히 차박 인구가 크게 늘면서 캠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주민들은 캠핑 인구로 인한 여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요지 캠핑이나 이렇게 가셔가지고 쓰레기를 갖다가 무단으로다가 투척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리고 또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또 전기도 또 이렇게 임의적으로 갖다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술을 드시고 이렇게 화장실 갈 때 또 마스크도 안 하고 다니니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여러모로 이제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불법 캠핑으로 인한 문제점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 알아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국내에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캠핑의 현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한국캠핑문화연구소 소장이자 백석예술대학교 서경준 교수를 만나 국내 캠핑 인구의 추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9년도 말 기준으로는 400만 명 정도. 근데 이제 우리 20년도 들어오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 엄청나게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추정으로는 지금 한 최소한 500만 이상 캠핑 인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발간된 한국관광공사의 2019년 기준 캠핑 관광 이용객 실태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캠핑 이용자 수는 약 399만 명에 이릅니다. 캠핑 산업 규모 역시 2019년 기준 3조 1천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19.2%나 증가했습니다. 서경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국내 캠핑 인구가 크게 늘어났음을 감안하면 현재는 더 많은 인구가 캠핑을 즐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자동차 관리 법령도 캠핑 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차량으로도 우리가 캠핑 차량으로다가 등록이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격히 이제 늘어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작년 3월부터 캠핑 쪽에 많이 증가하는 인구 중에 이제 차박 인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차박은 뭐 혼자 또는 많아야 2명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방역 체계에서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차박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8일 규제 완화 후 캠핑카 튜닝 대수는 5,618대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천여 대가 늘어났습니다. 이것 역시 캠핑 인구가 크게 늘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제작진은 캠핑카를 이용해 캠핑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 캠핑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원래 이제 가족들이 어디 이제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보통은 이제 지방에 있는 호텔이나 또는 이런 데 이제 숙소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하니까 좀 편하게 그 눈치 안 보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캠핑카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차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든지 머물렀다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텐트를 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아주 불편하더라고, 바람 불거나 할 때. 근데 차박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그냥 문 닫아버리면 되고, 또 이제 차에다가 이제 전기 시설을 해놓으니까 뭐 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편한 것 같아요.
차에서 캠핑을 즐기는 차박은 다양한 장소에서 캠핑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장점으로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국내 여행과 캠핑카 개조 완화 등으로 인해 늘어난 캠핑 인구. 근데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긴 문제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캠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거북섬 도로에 길게 늘어선 차량들. 이곳은 캠핑 금지 구역입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면 이곳 도로는 캠핑을 즐기러 온 사람들의 차량으로 가득 찹니다. 200대는 깔리지. 이게 양쪽으로 도로 다 꽉 차고요. 저쪽으로 뺑 돌아가면서 도로까지도 걸어가는. 꽉 차고 저 밑으로 또 안으로도 또 들어가요. 많이는 안 들어가서. 우리 그거 하면 늦으면은 이 도로 가는 자리가 없어요. 취사와 야영이 금지되어 있는 공터에서도 캠핑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 바닥에는 캠핑객이 불을 피워 그을린 자국도 보입니다. 화성시 정남면의 저수지 주차장에도 차박객들이 북적입니다. 차박을 즐기고 떠난 자리, 저수지 안에는 맥주캔과 음료수병,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캠핑객들을 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처먹을라가 왜 여기다 버리냐고. 먹고 제자리다 놓으면 다 주워가더만. 이런 사정은 안산시 탄도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도항에 어항구역 내 캠핑 및 텐트 설치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탄도항 주차장과 인근 노지에는 캠핑, 특히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작진은 진수은 어촌 계장을 만나 최근 늘어난 캠핑객들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지금 2배로 늘어났고 이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니까 그 치우는 문제, 또 여기서 캠핑카들이 음식을 해서 먹기 때문에 그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어디다 버리냐? 바다에다 버립니다. 그러면 바다에다 버리면 해양 오염이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다 버리면 이게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이런 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캠핑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해양 오염과 악취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부 캠핑객들의 무분별한 행동은 다른 캠핑객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몰상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먹고는 그 자리에다가 그냥 쓰레기 흩어놓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 뭐 특히 이제 불멍한다고 화로 이렇게 펴놓고는 뭐 잔디 같은데 이런 데다 그냥 불을 피워서 밑에 새까맣게 태우고 그리고 그냥 떠나거든요. 그게 이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돼서 막 강릉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원래 야영장이었던 걸 다 펜스로 막아버렸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원래는 자유롭게 거기서 이제 공중화장실 쓰게 했는데 딱 사람들이 거기다가 음식 쓰레기 버리고 별짓을 다 하니까 다 그냥 아예 막아버렸어요. 일부 캠핑객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 캠핑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캠핑 인파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부산 기장군 해안가와 여주 강천섬 등 캠핑객들이 많이 찾던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캠핑 전면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산시 대부도의 방아머리 해변도 올해 4월부터 야영 취사 등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제작진은 안산시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아머리 해변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존과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이 무분별하게 취사 및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주변에 쓰레기를 워낙 많이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 면이 많아요. 쓰레기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안산시는 그 방아머리 해변과 보존 관리를 위해서 무분별한 텐트, 그늘막 설치, 취사 행위 등을 2021년 4월 1일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캠핑이 금지된 곳에서 캠핑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작진은 이덕규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예, 산림보호법에서는요, 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간만으로도 10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불로 이어지면 뭐 징역형까지 이제 처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기타 이제 하천법, 뭐 자연공원법, 산림법, 뭐 기타 지역 법에서 모두 이제 야영 취사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꼭 지정된 장소에서 야영 취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 캠핑을 하면 캠핑지에 따라 산림보호법, 하천법, 해수욕장법 등 다양한 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처벌 규정이 애매해 현장에서 이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항 쪽에서 그런 차박을 한다. 그러면 어항관리부서가 해양성 갖고 도로구역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도로과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차박을 했다고 해서 관광진입법에서 뭐 금지하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거고. 관련 법규도 명확하지 않아 불법 캠핑을 제재하기 역부족인 상황. 이를 막을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캠핑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인해 고통받는 아름다운 관광지와 인근 주민들. 그런데 불법 캠핑으로 인한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탄도항 오천계장은 캠핑, 특히 차박객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뿐 아니라 다른 피해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인들이 이제 피해를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단골들이 미리 전화를 옵니다. 아, 내가 20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 상을 차려주세요 하고 다 차려놨는데 차가 주차할 수가 없어서 저희 나갑니다. 할 수 없이. 이럴 때는 그 상인은 땅을 치고 울분을 토할 그런 심정이죠. 그나마 단골이 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파니까 그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낙조가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려고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여기 관광객이 들어올 때는 차가 도로가에 한 400m, 500m 차가 밀려서 줄서에 들어오는데 막상 들어와도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시 또 돌아 나갑니다. 차박 차량들이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어 주변 상인들이 장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당일치기 관광객들 또한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에서의 차박도 문제지만 캠핑과 관련한 주차장 문제는 또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에 온 사람들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차를 갖다가 막 떼니까 차가 못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어떤 데 보면 차선에도 아니고 두 개씩 막 걸치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캠핑카와 카라반, 이동식 트레일러 등 10여 대가 공영 주차장의 양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당 주차 2면 이상씩을 사용 중일 뿐만 아니라 장기 주차로 일반 주차 이용객이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주택가 도로 곳곳에 캠핑카가 세워져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캠핑카 주차 공간 부족이 주차장 알박기, 불법 주차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처벌할 규정은 미비합니다. 캠핑카가 이제 장기 주차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주차장법에서는 어떤 차량이 주차장을 장기 점유하고 있거나 주차장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할 지자체장이 해당 차량을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과태료라든지 어떤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주차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 해석에 좀 여지가 좀 있어요.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차박도 주차장을 본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아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진은 캠핑객들에게도 주차장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확장형이 아니고 그냥 주차 라인에 딱 들어가는 크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640이면 저기는 550인데 한 1m가 더 길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나 또는 일반 주차장에서는 주차를 못 하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 때문에 주차가 제일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걸 이제 딱 그 좀 뭐 공유 노면이나 또 이런 데다 딱 이용을 해서 일정액을 받고 이제 거기다 장기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매일 몰고 가는 게 아니고 뭐 많이 써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중에는 계속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 소유한 사람들한테는. 크기가 큰 캠핑카는 일반적인 주차 라인을 벗어날 수밖에 없고 높이 제한으로 아예 출입이 불가한 주차장도 많기 때문에 캠핑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인천시 남동구 소래 포구의 공영 주차장이 이제 제일 먼저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안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산시라든가 계속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등록되고 있는 캠핑용 차량의 그 수에는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 공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캠핑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자체들. 안산시는 올해부터 공영 주차장 일부를 캠핑카 주차장으로 운영 중입니다. 캠핑족들은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서도 캠핑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좀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검토를 했는데, 주차장 면적 대비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장을 찾아서 운영을 하게 됐어요. 지금 규모는 주차면 15대고요.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추첨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응은 되게 좋았고요. 캠핑 유저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아서 시랑 협의가 되면은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주차 면수를 조금 더 늘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캠핑카 차주들은 주차를 할 수 있고 지자체는 주차장 운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만, 아직까지 캠핑카 주차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캠핑카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편 서경준 교수는 캠핑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사망이 8명이었고, 그 다음에 부상자가 25명이었어요. 그래서 19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한 3배 규모로 증가가 한 이런 상황입니다. 캠핑카 주차장 부족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는 캠핑객들의 범법 행위를 규제함과 더불어 캠핑객을 위한 인프라 마련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캠핑 인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들. 앞으로 캠핑 인구가 늘어날수록 이런 문제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불법 캠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또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서경준 교수는 늘어난 캠핑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무분별한 캠핑이 이런 게 문제라면 우리가 5사이트나 10사이트 정도로 제한을 하고, 식당이나 카페라든가 뭐 이런 공간에 야영장 등록의 까다로운 부분 없이도 할 수 있게끔 특례 조항을 주자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도 거기를 이용하고 쓰레기가 발생이 되는 부분은 그 사업자가 쓰레기 처리로 분리수거를 해서 환경의 오염도 방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자 관리자가 있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케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캠핑할 때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등 캠핑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간혹 그냥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요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들의 주요 관광지에다가 이러한 덤프 스테이션 시설들을 좀 설치를 해주면은 환경도 보호가 되고 우리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데서는 이제 쓰레기 봉투를 종류별로 딱 해서 이거를 판매를 해요. 그걸 사야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일정 부분을 그 소비자들이 그거를 부담하게 하고 이 야영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규칙에 따라서 이거를 처리를 하고 하면 서로 간에 상생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일정의 그쪽 지역에 도움이 경제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좀 계획을 세우고 하면 여기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캠핑 오는 사람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캠핑객 스스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캠핑지에서 소비를 하는 방법으로 지역민들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캠핑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재 우리 중앙 부처에 있는 여러 부처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쉽게 얘기하면 캠핑 주관 부처가 뭐 어느 부처가 됐든지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좀 선정을 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좀 슬기롭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필요해요.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선진국이 돼야지 선진국이지 뭐 경제적으로만 선진국이 됐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덕의식이라든가 그런 게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아야지만 될 것 같아요. 늘어나는 불법 캠핑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캠핑객 스스로도 올바른 캠핑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꾸준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캠핑 인구의 증가와 함께 늘어난 불법 캠핑. 캠핑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규제하는 캠핑 관련 법안의 세심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캠핑객 스스로의 준법 정신과 지역 민과의 상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